국민의힘 가방이 간사 박성중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이재명 대표가 연관된 한국식품연구원 백현동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해당 사업에서 녹지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수직 상향을 시켰고 민간업자의 단독 사업을 진행시켰으며 산지관리법 위반 등 다수의 불법 특혜가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현동 부지는 원래 녹지였습니다. 당시 도시관리계획 조치계획을 보면은 보호 대상 동식물의 서식 여부를 4회 이상 정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백현동 부지는 애초에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없었다는 의혹이 있어서 전략 환경 경영평가 자료 일체를 받아서 엄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실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오전 중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전에 한국식품연구원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했는데 해명을 한다니까 해명 기회를 한번 주시죠. 우선 저희 기관이 당연히 보유하고 있어야 할 자료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전략 환경영향평가 그 자료는 국립환경연구원 그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조회가 가능해갖고 저희가 그거를 조회를 해서 출력을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전력 환경 영향 평가 자료는 원래 그 식품연구원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추가적인 자료는 더 요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률 항의원 원장님, 박영덕 전문위원 원장님, 조성경 1차관님, 야당 의원님들께서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목 잡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우주항공청에 연구 기능을 주면은 연구 기능의 어떤 분절 또 전문성이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그래서 항우연과 전문위원이 위축된다. 뭐 이런 내용. 그게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연구 기능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이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세 분한테 내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이 지난 4월 달에 발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그 여야가 협상을 벌이다가 7월 달에 안건조정위원회라고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안건조정위원회가 만료됐습니다. 그동안 3개월간 90일간 4차례의 안건조정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만 이야기를 드리면 우선 첫 번째는 정주 여건 조항이 들어있었는데 이것은 특정 지역을 할 수 있다 해서 빼자 해서 빼줬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우주위원회 관련해서 원래는 국무총리로 되어 있는데 그건 대통령, 우리도 뭐 그런 쪽을 생각했기 때문에 대통령. 그 다음에 부위원장의 민간급, 장관급 이상을 넣어서 총괄한다는 개념을 야당이 주장해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국가우주위원회 간사를 우주청장으로 하는 것도 넣어줬습니다. 세 번째는 청장을 저희들은 세계의 최우수 두뇌를 뽑기 위해서 외국인 및 복수국적 관계없이 국내 관계없이 하자 했는데 끝까지 외국인 복수국장 청장은 안 된다 해서 그것도 우리가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항우위원 전문위원에 대해서 현위치 보장을 해서 그것도 현위치 보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연구기능의 예산 확보 이런 차원에서 이 대전 쪽에 우주항공 클러스터 단지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예산도 더 안 줄이도록 그런 개념으로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게 연구기능 개념이었어요. 연구기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첫 번째 제시할 때는 우주항공청하고 항우위원, 전문위원이 같이 연구기능 하는 개념으로 됐는데 이건 아니다. 이래서 두 번째는 우선적인 것은 항우위원하고 우주항공청을 우선 보장하고 다른 분야의 그 우주항공청을 하고 만약 그럴 경우에도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안 받아들여서 최종적으로는 개념 연구, 설계 연구만 우주항공청이 하고 남은 일반적인 시스템 연구, 전반적인 것은 다 그 항우위원 쪽으로 하는 걸로. 그리고 이것도 사전 협의를 하는 걸로. 우주항공청이 연구를 하는 거 사전 협의를 하는 거고 이렇게 마지막 제안까지 제시를 했는데 그 안답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야당의 입장에서는 연구 기능은 우주항공청에 주지 않겠다. 그런 뜻이 내포된 것 같습니다. 그 이상률 항우위원 원장님, 우주항공청의 R&D 기능을 갖는 게 어떻습니까? 당연합니까? 아까 이야기 놓던데. 제가 오전에 똑같은 질문을 받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우주항공청이 R&D 기능을 수행하는 게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R&D를 했는 항공우주연구원을 한 덩어리로 넣어달라는 게 저희들 요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어제 야당 토론회에서 네. 항우연 소관이 이전되지 않으면 항우연이 우주항공천 소관 이전이 되지 않으면 R&D 기능을 삭제했다는 야당 설명을 보고 그걸 수긍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되죠? 한번 설명해 그것도 조금 다른데요. 제가 분명히 거기 다 녹화되어 있을 테니까 저는 그렇게 발언한 적이 안 없고요. 왔습니까? 좋다. 예, R&D에서 우리 원장님, 항우연이 NST 소속이냐 우주항공청 소속 어느 쪽을 더 선호하세요? 저희들은 우주항공청 우주항 소속 선호합니다. 처음에 NST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했는데 NST로 그 우주항공청 소속을 더 원한다 이거죠? 예, 처음부터 저희들은 그렇게 원했습니다. 예. 만약에 항우연이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보장이 된다면 뭐 개청에 반대할 건 없네 그럼요. 그럼요. 예, 저희들은 필요성, 시급성 다 동의합니다. 예. 그다음에 우주항공청 R&D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항우연의 기능 인축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세계 각국의 우주항공청에 R&D 기능이 다 있죠. 미국, 예, 일본, 있습니다. 중국, 인도, 러시아 다 있죠. 네,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미국의 나사 1본부에 10개 센터가 있는데 각기 연구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연구기능이 중복되지 않고 제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중복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잘 만들면 가능은 한데 지금만으로는 기본 방향 하나로만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냈습니다. 어려울 게 뭐 있어요? 서로 협조해가지고 왜냐하면 설명하면 되는데. 그렇게 협조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 한 덩어리가 된다는 예, 그런 된다면 다 보장을 동의합니다. 한다면 모든 거 다 동의합니다. 오케이. 예. 그다음에 국제 협력을 하려면은 우리 우주항공청하고 미국 나사하고 일본의 작사하고 우주 협력을 하려면 우리는 연구 기능이 없는 아주 사무소나 면사무소 같은 기능만 있고 연구 기능이 아예 없으면 서로 교류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안 되죠. 항우연을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죠. 예. 예. 자, 최고 수준의 인재를 천장이나 연구원으로 모셨다. 연구 기능이 없다면 그 사람들이 뛰어난 학자들도 올 텐데 공동 연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실적을 쌓아야 될 텐데 그런 게 없다면 그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연구 실적도 없는데.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전 세계 25개국이 참여했죠. 우주항공 전담기구가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죠. 네. 어제 토론에서 여야 합의해서 법 통과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하여튼 저희 천문연구원의 입장에서는 우주청의 소관 기관으로 들어간다면은 모든 것이 다 합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당정 합의를 거쳐서 하루빨리 우주청이 설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어제 토론회 저희 천문연 예, 원장님하고 어제 토론회. 참석을 했었고요. 예. 자꾸 이제 외부에 비치는 시각이 우주항공청이 R&D를 가져야 한다, 가지지 않아야 된다로 마치 다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그 조성래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R&D로 다투는 걸로 하지 말고 저희들이 소속 기관, 소관 기관화만 되면 다 해결이 되니 이 문제를 같이 좀 논의를 하셔서 하루 빨리 이거를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백형희 한국식품연구원 원장님. 예, 백현동 그 부동산 수입매각 관련해서 내용은 대략 알고 계시죠? 이재명 전 시장이 공적 권한을 남용한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0억의 손해를 민간업자에게는 1,300억의 이익을 브로커에게는 77억 원의 이익을 챙긴 중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식품연구원이 악의 씨앗을 뿌리는 데 동조했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기는 곤란하겠죠. 기존의 백현동 부지가 팔리지를 않아서 식품연구원이 총 8차례 입찰을 했었죠. 네, 유찰됐습니다. 예. 그리고 2013년 8월에 입찰 공고 철회도 한번 했죠. 네. 예. 그런데 바로 2013년 8월에 입찰 공고 철회했는데 2014년 12월 그러니까 한 1년 한 4개월 뒤에 아세안 디벨로퍼 그 후에 성남 R&D PFV가 됐는데요. 이 회사가 갑자기 이 땅을 삽니다. 왜 샀을까요? 바로 또 1년 뒤에 2015년 4월에 한 5개월 뒤에 그 당시 이재명 시장이 이 땅의 용도 변경을 허가해 줍니다. 저도 뭐 자치단체장 출신입니다만은 정말 할 수 없는 일인데 해당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상승을 시켰습니다. 도시개발공사 관련 성남개발공사
공사를 아무 이유 없이 사업에서 배제시키고 민간한테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비율을 100%에서 10% 낮췄습니다. 90%를 일반 분양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금지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50m 옹벽을 불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일반 수익성이 없는 땅이 금사라기 땅,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비결은 대장동에 유동규가 있다면 백현동에는 김인섭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김인섭 씨 아세요? 누군지? 김인섭 씨는 이재명 씨가 변호사 할 때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 출마할 때 선대본부장, 이재명 씨가 민주당 분당갑 위원장 할 때 부위원장, 또 이재명 씨가 시장할 때 빗물 저수조 공사업체 선정을 할 때 성남시에 로비하다가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첫 건 중에 첫 건입니다. 아시안 디벨로퍼가 2015년 1월 달에 이분을 영입합니다. 신의 한수죠. 신의 한수. 그리고 77억 받아먹고 구속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전 시장은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전 정부 국토부 협박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인이 나와 있습니다. 용도지역 지구단위계 구역 변경을 본인이 직접 사인해놓고 이렇게 박근혜 정부에서 국토부 협박 때문에 해줬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또 24차례나 공문을 벌여서 연구원이 백현동 부지를 준저거지로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시책에 협조했다고 해도 있습니다. 이 24차례 쭉 보면 어디도 준주거지로 용도 변경해달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이 중에 보면은 녹지 지역에서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내용은 일부 있습니다. 이재명이 주장하는 처럼 성남시의 공문 어디에도 준주거지역 용도 변경 내용은 없습니다.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미 검찰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은 지자체의 임의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국토부 회신을 했고 또 이 회신 결과를 이재명이 직접 보고했다는 성남시 담당 과장의 진술이 있었고 또 국토부 협박이나 그런 분위기가 자체가 없었다는 성남시 국토부 식품관계연구원의 진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도 위반했습니다. 원래 국가계약법을 할 때는 최초로 입차 붙일 때 그 정한 가격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임의로 변경해서 싹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품연구원은 더 문제가 있습니다. 식품연구원은 등기 이전 후에 한국식품연구원 명의로 용도 변경 제한에 대한 공문서도 발송했고 또 기부 체납을 보정한 행위는 매입자의 부당이 어떤 지원 이런 개념으로 임직원의 행동 강령을 위반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식품연구원은 몇 명이 징계받았죠? 2명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4명이 징계 처분 받았다고 대략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 모든 씨앗은 식품연구원이 제공했습니다. 식품연구원을 위해서 용도 변경했다고 아까 하는데 식품연구원에서 디벨롭 팔 때 평당 얼마를 받았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제때 일이 아니라서 잘 기억을 못합니다. 모르죠? 예. 예를 들어서 자연 녹지는 평당 한 300만 원 되면은 준주거지역은 평당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아직 용도도 변경되지 않는 땅을 용도 변경된 그 준주거지역으로 팔 수도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식품연구원을 위해서 용도 변경을 했다.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 성남시 용도 변경이 공익을 위해서 R&D 센터를 하기 위해서 했다.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우리 이재명 전 시장은 공원이나 도로도 공익을 위해서 확보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봤는데 여러 가지 교통 영향 평가나 환경 영향 평가나 이런 데서 이게 기부 체납으로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자치단체장 할 때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자연 녹지를 10만 평을 가진 분이 있었는데 준주거지역이 아니라 일반 주거지역 2종, 그보다 2단계 낮은 겁니다. 2종으로만 바꿔줘도 5만 평을 내놓겠다 그랬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렇게 바꾸면 전국이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김인섭 관련해서는 뭐 터졌다고 하는데 채널A에 2월 4일 날 보면은 사무장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첫 건 중에 첫 건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 관련해서 우주항공전담기관의 설립 노력을 계기로 R&D 규모 확대, 융합적 연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연구 공동화와 파평화로 인한 경쟁력 감소를 우려하는 지적이 있었고, 연구개발 예산 축소와 관련해서 연구과제 중심 제도가 창의적 연구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방사능 가속기, 슈퍼컴퓨터 등 첨단 R&D 운영 비용에 대한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연구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한국 원자력 의학원과 관련해서 세트민 대상 방사능 영양검사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유지하여 방사능으로 인한 건강 추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연구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해킹이 증가하고 있고 개인 IT기구 혼용 사용 등으로 정보 보안 위험이 증가하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 원자력과 같이 정치 사회적인 이슈와 연관된 연구를 하더라도 연구의 자율성과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부 압력을 차단하고 연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연구기관의 통합 감소로 전환이 되었으나 안정적 연구를 위한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게 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연구기관 간 연구장비 내용 연한을 일관성 있게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이공계 여성 비율 상향을 위해서 기계적인 할당제 적용하는 것보다는 제도적 차별을 해소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정책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수감 기간은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고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이사장님을 비롯한 수감기관 관계자, 국회직원, 보좌진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국정감사는 국회에서 10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국정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